안녕하십니까. 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올라이쌤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는 자, 여기 나와 있듯이요. 건강, 반상. 자, 이게 밥반자예요. 밥반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제 건강 밥상. 밥반자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평상상자. 그래서 밥상. 밥상을 옛날에 이제 반상이라고 그랬어요. 반상. 그래서 이제 건강 반상.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상 보면요. 이제 영조하고 세종대왕이 밥상이 보통 이제 비교가 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영조왕은요, 이제 재위 기간이 아니고 참, 1694년에 출생해가지고 177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83세를 사셨던 가장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장수한 왕이었습니다. 영조.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은 1397년에 태어나가지고 1450년에 돌아가셨죠. 53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 위대한 업적,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창제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었죠. 근데 자, 이 두 분들의 건강 상태를 보면요, 영조는 재위 기간이 약 52년 동안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재위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왕의 위치에 있었던, 있을 자, 네, 위치자 써가지고 재위 기간인데, 네. 왕으로서의 재위 기간이 영조는 약 52년 동안 그런 왕으로서 재위 기간이 5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보면요, 가장 오랫동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서 재위 기간이 가장 오래 재위 왕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 이제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은 약 78년 있었고, 그 다음에 발해 시대 문왕이 약 57년 있었고, 신라 진평왕이 53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조가 52년, 그러니까 네 번째로 왕 재위 기간이 길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영조는요, 어렸을 때 상당히 허약했다 그래요. 허약했는데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왕이 돼서도 가장 건강하게 살았어요. 건강하게 83세까지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세종대왕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지만, 우리가 세종대왕을 성군이라 그러죠. 아주 성스러운 임금이라 그래서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 임금군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군이라고 일컫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세종대왕은요,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강으로 인해서 평생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불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세종대왕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질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강 반상에 대해서 요걸 한자로 한번 배워보도록. 자, 이 건자는요, 자, 지난 시간에 아마 이미 배우신 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이게 건강할 건자예요.
이제 사람 인변에 세울 건자, 요 사람 인변을 빼면 세울 건자죠. 사람 인변을 쓰면 이제 건강할 건자, 굳셀 건자 뭐 이렇게 건강하다는 건자에다 강자는 이제 이것도 이제 건강할 강자예요. 건강할 강자. 자, 그래서 이 건강, 영어로 이제 health라고 해요. health. 요거에 이제 형용사형은 healthy. healthy 하면 건강한, health. 건강하면 이제 health라고 해요. health. H-E-A-R-T-H. health. 자, 건강. 자, 그래서 건강, 세상에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이죠.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삶을 즐길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면요, 사실은 행복을 얻기 위함이다. 즉, 기쁨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근데 영조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조대왕은 좀 왕이 됐을 때 상당히 컴플렉스, 즉 어떤 자기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 어머니가 숙빈 채 씨가 사실은 굉장히 좀 천한 출신이었죠. 그래서 궁녀들의 잔심부름, 좀 빨래 같은 거 주로 하고 뭐 그런 잔심부름을 하는 그런 무수리 출신이었어요. 무수리 출신이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후궁이 됐죠. 후궁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태어난 분이 바로 왕, 즉 숙종과 무수리 출신이었던 숙빈 채씨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바로 영조였죠. 영조였는데, 그래서 영조는 젊었을 때는 한 10여 년 동안을 궁을 떠나가지고 그냥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은 그냥 누추한 집에서 생활했고, 또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의식주를 다 해결하면서 궁궐 밖에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요, 왕이 돼서도 식사를 이렇게 왕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옛날의 왕들은요, 하루에 5번의 식사를 했다래요. 하루에 이제 5번의 식사를 했는데, 보통 이제 아침 7시쯤 되면 이제 죽으로써 죽 있죠, 죽. 네. 죽이라고 이것도 한자예요. 죽이라고 이렇게. 네. 활궁자 가운데 쌀미자, 그 다음에 활궁자 써서 죽. 옛날의 왕들은 이제 아침에는 속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7시쯤에는 죽으로써 아침을 들었다래요. 죽. 그러니까 요건 이제 한마디로 아침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면 에피타이저로 먹는 거죠. 에피타이저로 주로 이제 타락죽이라고 해서, 네, 타락죽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락자는 소젓 락자죠. 소젓. 타락죽이라고 해서, 이 타락죽은 뭐냐면요, 타락죽. 이거 뭐 낙타 타자에다 쇠젓, 소젓 락자에다 죽죽자. 타락죽이라고. 이거 뭐냐면 이제 쌀을 갈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유를 타가지고 섞은 그런 죽인데요. 그게 이제 속을 부드럽게 하고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 왕들은 특히 이제 10월 달서부터 1월 말까지
다음에 1월 말까지 좀 이제 추운 때는 항상 아침에 이 타락죽, 우유죽을 먹었다 그래요. 우유죽. 자, 우유죽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아침 10시에 아침 수라상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써요. 한자, 이것도 뭐 한자인데 뭐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거 수라상. 수라. 예. 문숫자를 씁니다. 수라상. 임금님이 먹는 상을 이제 수라상이라 그러거든요. 수라상을 이제 했는데 보통 이제 임금님이 먹는 음식은요 보통 12첩 반상이에요. 보통 이제 12첩. 이 첩자는요 순 우리말이에요. 이게 한자가 아니에요. 12첩 반상. 반상이라는 것은 이제 밥반자에다 평상상자. 자, 이 반상. 자, 12첩 반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첩이라는 뜻은 그 반찬 가짓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첩 반상은 뭘 제외하냐면 밥, 국, 김치, 그 다음에 찌개 종류 있죠? 그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뭐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건 제외하고, 이 장 종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뭐 반찬 종류, 채소니, 그 다음에 뭐 구워서 하는 거나,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부침개,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 이렇게 12첩. 그러니까 밥국, 김치, 그 찌개를 제외한 그런 이제 나머지 반찬 12첩 반상을 보통 임금님이 보통 수라상으로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의 왕들도 어떻게 보면 그 순전히 고기 종류보다는 옛날 그 밥상을 보면요 주로 이제 해산물이 많더라고요. 해산물하고 산에서 나는 그런 나물 종류 있죠. 그런 것들이 몸에 좋다는 걸 옛날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나물류, 들에서 나는 나물류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버섯 종류도 또 많이 먹었고요. 특히 이제 해산물을 많이 또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임금도 요즘은 뭐 소고기가 아주 흔한 고기지만 옛날 사람들은 소가 굉장히 그 소중한 동물이었거든요. 왜 소중한 동물이었냐면 이 소는 그 농사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옛날 임금님들도 소고기를 그 자주 먹을 수가 없었대요. 아주 특별한 날만 소고기를 먹었대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제 돼지고기,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 그다음에 꿩고기, 그다음에 메추라기 뭐 그런 고기 종류를 먹었지 소고기는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임금님도 함부로가 아니고 임금님도 자주 먹질 않았답니다. 그만큼 일반 백성들한테 소고기는 뭐 거의 먹을 기회가 없었다고 보면 되죠. 주로 이제 돼지고기니 다른 종류의 고기를 먹었다는 거. 그래서 12첩 반상을 했는데 영조는요 이 밥상이 7첩 반상이었대요. 7첩. 왜? 자기는 젊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먹는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체험해 봤기 때문에 또 궁중에서 좀 화려한 음식들이 입맛에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영조가 좋아했던 이제 음식 같은 걸 보면 그 영조는 이제 특히 잡곡밥, 특히 이제 보리밥을 이렇게 좋아했다. 왜? 일반 그 서민들 즉 백성들은 거의 뭐 쌀밥을 거의 먹지 않고 잡곡밥을 먹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잡곡밥을 먹어버릇해가지고 이 잡곡밥, 그다음에 뭐 미나리, 그다음에 청풍묵, 표고버섯, 뭐 특히 이제 고추장을 이렇게 좋아했다래요. 고추장에다 썩 비벼가지고 그 산나물 같은 거 해가지고 비벼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추장이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제 고추장을 좋아했고, 뭐 특히 갓김치를 좋아했고, 또 생선 종류에는 이제 굴비 같은 거 아주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그 영조가 좋아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탕평채라고 해가지고 청포묵하고 뭐 미나리 그런 걸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김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린 그런 걸 상당히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영조는 그 옛날에 왕들이 보통 5끼를 식사했어요. 아침에 죽을 먹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7시에 죽을 먹고 10시에
보통 임금님 식사들은 10시에 이제 아침밥을 이제 먹고, 근데 수라상이죠. 그 다음에 오후 1시쯤에 그 국수나 또는 다과 같은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 5시에 또 저녁 수라상, 저녁 수라. 수라는 2번 있어요. 아침 수라상 오전 10시쯤, 그 다음에 저녁 수라. 그래서 이렇게 12첩 반상으로 해서 옛날 왕들은 그렇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밤 10시쯤 또 이제 약식이나 식혜 같은 거, 또 우유죽 같은 걸 또 이제 밤 10시쯤 이렇게 간단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조는요, 그 5끼를 아예 안 먹고 3끼만 먹었대요. 이제 아침 수라상, 저녁 수라상,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간단하게 죽으로 먹는 거, 그 정도만 하루를 밥을 먹고 또 먹는 양도 굉장히 소식이었다 그래요. 소식. 그러니까 양도 작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영조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왕이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들을 그 뒤지에 넣어서 죽인 그 장본인이었어요. 사도세자라고 아시죠? 사도세자. 아들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이름 적혔냐면 생각사자에다 애도할 도자이죠. 애도하는 거. 항상 생각하면서 애도한다는 뜻으로 사도세자. 이 애도할 도자예요. 애도한다. 이 슬퍼할 도자거든요. 사도세자라고, 사도세자. 이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직접 뒤지에 넣어서 죽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세자가 그 영조가 좀 자녀 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첫째 왕비는 이제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고, 그래서 이제 둘째 후궁을 들였는데, 후궁은 아기를 낳는데, 둘째는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애가 10살에 죽었어요. 10살쯤 죽고 나서 이제 자손이 없잖아요. 자손이 없는데, 그 마침 또 이제 둘째 후궁을 들였는데, 그 후궁에서 이제 나온 아들이 바로 이제 사도세자였죠. 근데 너무도 그 늦음하게 자식을 낳는데 너무 아끼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너는 공부해야 된다. 학문. 이 영조가 상당히 그 학문에 뛰어난, 그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학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아들한테, 그 어린 애한테 너무 그냥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아들이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심지어는 아버지만 봐도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사도세자가 그 역사에 보면요, 그냥 죄 없는 사람 죽인 것만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다가 한 100여 명 정도를 죽였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그 꼴을 못 보죠. 그래가지고 너가 그 따위로 하면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뒤지에다 아들을 집어넣고 아예 죽여버렸어요. 자, 그런 아주 슬픈 그런 가족사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영조가 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그분은 별로 병도 없이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던 이유가 이 음식에 관한하는 아주 몸에 좋은 것들만 먹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잡곡밥.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고기. 그다음에 해산물. 고기는 생선 종류 중에서도 굴비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소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 갓김치, 미나리, 묵 종류, 그다음 버섯 종류 그런 걸 좋아했고, 또 인삼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인삼. 그러니까 영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던 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병 없이 83세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군이라고 일컫는 세종대왕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의 맛을 들여가지고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었다 그래요. 고기가 없으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태종도 세종을 보고 굉장히 걱정해. 너는 너무 고기를 좋아하고 식성이 너무 좋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넌 너무 너는 비만한데 그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 좀 운동 좀 해라. 그런 말을 자주 했다 그래요. 그만큼 너가 몸이 뚱뚱하니까 살 좀 빼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몸도 비만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고기를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상태가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은 평생 동안 이제 어떤 병을 앓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이제 안질, 눈 한자. 예. 예, 이 눈 한자죠. 눈 한자, 질병, 병질자. 그래서 이 안질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53세에 돌아가셨는데 44살 때는 이미 시력을 거의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한 44세 정도 됐을 때는 그 왕으로서 눈이 안 보이니까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의 아들 그 문종한테 모든 걸 다 위임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다 맡기고 할 정도로 이 눈이 안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이제 이분이 또 이게 소갈증이라고 해서 항상 갈증이 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셨대. 이게 이렇게 일종의 당뇨병이거든요. 당뇨 아시죠? 이 당이라는 것은 그 당뇨. 이게 뭐야? 당이라는 것은 그 설탕 즉 달다는 당자, 달당자, 오줌요자. 네. 당뇨병이라는 게 뭡니까? 료자죠. 미안합니다. 오줌요자. 그래서 항상 그 당뇨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인슐린 자기가 조절 못하면 그 인슐린 주사를 항상 맞아야 되죠. 그 정도로 이 당뇨는 아주 위험한 병인데, 당뇨가 잘못하면 이게 시력을 잃게 만들죠. 그래서 이 당뇨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이분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고기 맛에 들여가지고 항상, 그리고 또 운동을 안 하고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이제 고기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이외에도 강직성, 척추염, 예. 척추 아시죠? 네. 미안합니다. 네. 이게 등뼈척자고요. 등뼈척. 네. 자, 척추. 이것도 뭐 등뼈추자예요. 등뼈추. 네. 등뼈추. 척추라는 건 이제 우리 여기 척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로자가 아니고 요걸 이제 한자로 쓸 때는 이게 다로자가 아니고 고기육이에요. 고기육표는. 네, 척추. 네. 그래서 이 강직성 척추염이 있어가지고 좀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몸을 구부리기도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구부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외에도 또 이제 방광염도 있었고,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지금으로 따는 풍질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원인이 바로 이제 식습관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왕이면 어떻습니까? 그 가장 좋은 음식에, 가장 좋은 아주 양질의 그런 음식에,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의사들이 막 포진돼 있잖아요. 의사들이 자기를 어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마디로 그 자기 그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그 주치의가 있죠. 그 주치의들이 항상 건강을 돌보는데도 세종대왕은 평생을 그 병고로 시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는 걸 세종대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분이 바로 영조와 세종대왕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래서 하여튼 영조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제 주로 몸에 좋은 산나물, 그다음에 고추장, 뭐 잡곡밥,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성인병이 거의 없었어요. 성인병, 혈관 질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세종대왕은 그 뭐 당뇨병을 비롯해가지고 뭐 강직성 척추염, 풍질, 그다음에 뭐 허리 옆구리에 종창이 나가지고 또 한동안 고생하고 아무튼 고생을 엄청 하다가 나중에 44살 때는 이미 시력을 잃어가지고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 아들에게 모든 걸 위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아마 세종대왕 같이 위대한 그 아주 훌륭한 분이 아마 건강하게 영조처럼 건강하게 건강 관리만 잘하셨으면 아마 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도 건강하려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그 건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먹는 걸 건강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능한 한 이제 그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 잡곡밥, 그다음에 이제 좀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이 들수록 고기보다는 물론 선생님도 고기 좋아해요. 고기 좋아하는데 나이 들면서 고기량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줄여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선생님도 밥상에 고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기를 사서 먹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고기 먹을 때는 이제 생선 같은 거 먹고 해산물 주로 먹고 고기는 가끔씩 또 어디 가서 뭐 식사할 때나 고기 나오면 그때나 좀 먹지 일부러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먹는 것만 잘 건강식 한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죠. 항상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주 그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자기가 즐기는 운동이 몇 가지는 있어야 돼요. 몇 가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테니스 자주 치고 그다음에 이제 제기차기도 많이 하고 가끔 배드민턴도 치고 걷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밥상 그러기 위해서는 영조처럼 좀 지혜롭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건강은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종대왕처럼 그 왕의 신분이라면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좋은 음식 또 자기 건강을 항상 챙겨주는 주치의도 항상 옆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질병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행복 지수는 좀 많이 떨어졌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의 질은 왜?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하기가 어렵죠. 즉 행복의 질이 아주 떨어져 버리죠. 네, 그래서 세종대왕은 삶을 좀 힘들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대왕도 그랬고요. 실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은 정말 훌륭한 업적을 이루신 분인데 그분도 난중일기 보면 아주 병고에 시달렸어요. 특히 위장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난중일기를 보면요
그냥 그 위장병 때문에 그 고통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막 뭐 토사광난이 일어났다. 근데 옛날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을 기회가 많았어요. 술 먹을 기회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이 안 좋았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이순신 장군도 죽기 전까지는 항상 그 위장병을 달고 살았다. 그래서 위장병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럽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위장병 때문에 속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음식 같은 거 들 때 정말 몸에 좋은 거. 요즘 사람들은 많이 지혜롭고 많은 또 상식이 있어가지고 음식 관리를 잘하는데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영조처럼 지혜롭게 음식도 좀 적게 먹고 몸에 좋은 좀 거친 음식 같은 걸 즐기고 그다음에 고기보다는 야채, 해산물 그런 것도 뭐 즐기면서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 배운 내용은 뭐 이렇게 요거 하나 참 간체자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거 하면요 이게 밥반자거든요. 밥반자. 예, 밥반자. 예, 밥반자인데 이 간체자는요 요 먹으식 자는 이렇게 바뀌어요. 자, 요거 한번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거 먹으식 자가 이렇게 봐.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이게 밥반자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마시름 자죠. 마시름 자인데 요것도 어떻게 쓸까요? 예,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마시름. 요건 이제 간체자로. 그래서 먹으식자 간체자는 이렇게 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자는 자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유익했으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see you next time. Bye bye.